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수면과 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자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수면에 쓰고 있는 것이죠. 인간 수면을 100년으로 가정했을 때 3분의 1의 시간은 33.333333, 대략 33년을 수면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대체 이런 긴 시간을 쓰면서까지 우리는 왜 자는 걸까요? 꿈은 왜 꾸는지,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뇌 전도계를 통해 뇌파를 측정하면서 잠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면에는 다음과 같이 5단계가 있습니다. 평균 90분마다 5가지 단계가 반복됩니다. 평상시 우리 뇌는 주파수가 15에서 30Hz인 베타파를 가집니다. 1단계 아주 얕은 잠에 들면 뇌파는 알파파 8에서 10Hz로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명상과 같이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진다면 알파파를 경험할 수 있죠. 육체는 이완이 된 상태이지만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의 얕은 잠에서는 4에서 7Hz인 세타파가 나옵니다. 최면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했을 때 세타파가 됩니다. 3에서 4단계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0.5에서 4Hz인 델타파가 나옵니다. 살짝 흔드는 정도로는 깨울 수 없을 정도인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상태이죠. 이때 뇌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서 피로를 쉽게 풀 수 있고 주변의 소음이나 신경 쓰이는 것들에 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피곤함을 풀 수 있겠죠. 다음은 평소에 주파수가 30Hz에서 45Hz까지 해당하는 감마파가 있습니다. 평소 감마파는 우리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도로 집중하는 순간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 수면의 5단계에서 이 감마파가 나오게 됩니다. 몸은 잠들어 있는데 뇌는 어느 때보다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라서 역설적 수면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5단계에서는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즉 렘수면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이 렘수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렘수면에서 잠을 깨게 된다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렘수면 중일 때는 몸이 이완되어 있어서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가위에 눌리곤 하는데 의식이 몸에 비해 너무 빨리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꿈을 꾸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와 의식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를 자각몽 루시드 드림이라 불리죠.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가 하면 다른 차원으로 시간 여행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과 만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 소설 잠에서는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외부의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눈을 왼쪽 오른쪽 한 번이면 예, 두 번이면 아니오를 표현했죠. 이는 실제 실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스티븐 라바지는 자각몽을 꾸는 사람에게 꿈속에서 시간을 측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초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서요. 실험 결과 현실 세계에서 시간과 꿈속의 시간이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꿈속의 1분이 현실에서 1시간이라는 설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꿈은 기억의 파편입니다. 그 전날에 보고 들은 것, 잊지 못할 추억,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데 섞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렘수면에서 에피소드 기억,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관한 기억이 저장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꼭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은 하루 종일 오감을 통해 온갖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오감은 닫히고 뇌는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 뒤 뇌는 론 램수면과 램수면을 반복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수면법은 잠든 직후의 가장 깊은 론 램수면이 기억 저장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몸의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잠든 직후 9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 밀려 있거나 내일 당장 시험이 있더라도 밤을 새지 않고 최소 90분은 자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그래프를 보면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아침이 다가올수록 렘 수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렘 수면 중일 때 우리는 잠에서 쉽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아침에 뇌가 쉽게 각성할 수 있도록 렘 수면이 길어지도록 설계된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어플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면 주기를 분석해주는 스마트워치가 많이 생겼습니다. 앱을 통해 우리는 얕은 잠, 깃든 잠, 렘 수면을 각각 몇 시간을 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렘 수면 중일 때만 알람을 울려주는 앱도 생겼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야근을 하느라, 공부를 하느라, 밤새 노느라 잠을 줄입니다. 잠자려는 시간을 아끼려는 그 마음은 저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현명하게 설계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수면 주기가 90분인지 100분인지 알아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면 렘 수면이 아닌 4단계에서 바로 깬 것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또한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일어날 때 겪는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잔다고 생각하는 시간 중에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눕는 시간과 잠에서 일어난 후 이불 밖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은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잠들기까지 눕는 시간을 줄이려면 침대 위에 있는 시간을 꼭 잘 때만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뒹굴거리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TV를 보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조건 반사적으로 침대는 자는 공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전 5분 정도를 투자해 명상을 하거나 자기만의 훈련법을 통해 잠을 자기 전 편안한 상태로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적절한 침구와 매트리스를 설정하는 법, 적절한 방안 온도 설정법, 잠을 잘 오게 하는 영양제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부족한 수면은 낮잠으로 채운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밤에 몰아서 자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루 몇 차례에 걸쳐 잠을 나눠서 자는 것에 맞춰져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낮잠은 인간 본래의 몸에 맞는 수면법이며 활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잠의 종류도 1분에서 10분, 20분, 90분 등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짧은 시간이라도 낮잠을 자야 합니다. 잠깐의 낮잠은 피로를 없애주고 창의력이나 논리적 사고를 높여주어 구글이나 애플 등 큰 기업에서도 낮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과 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바른 수면을 하셔서 더 나은 삶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